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해당하는 언어, 나도 알고 여기 중간에 번역하는 사람인 컴파일러도 아는 언어인 영어 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지 컴퓨터한테 많은 거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컴퓨터라는 거는 계산기에서 유래가 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제 그 코딩할 때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렸었냐면, 네, 저번 주죠. 죄송해요. 자꾸 어제라고 해서. 어제 다들 쉬셨을 텐데. 제가 이제 코딩하면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뭐 10 나누기 3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값이라면은 3.3333 요게 나와야 되는데 정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소수점이 버려졌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안 버리기 위해서는 여기 분자나 분모를 점 0으로 바꿔야 되고 얘도 F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랑 실수를 따로 계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컴퓨터가 뭐 그렇다. 아니다. C 언어가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C 언어에서는 이 10 나누기 3 한 거랑 10.0 나누기 3 한 거의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는 3이고 하나는 3.33이에요. 그런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좀 다릅니다. 일단 여기 그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안 배웠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뭐 여기 a라는 변수에 10 나누기 3에서 a를 찍으니까 그냥 3.33333이 뜹니다. 이거 뭐 굳이 뭐 여기 분자 분모를 뭐 .0으로 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얘는 바로 이렇게 실수가 떠요. 왜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변수 타입 자체를 이게 뭐 정수냐 실수냐 이거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C나 C샵이나 자바 그리고 C++,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얘들이고요. C++은 따로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 실수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정수 실수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컴퓨터가 계산기에서 유래가 된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C, C샵, 자바 같은 경우는 실수, 정수 구분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C, C샵, 자바. 자, 일단 뭐 C샵이랑 자바는 좀 빼고 생각하더라도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수 실수를 왜 구분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구분했을까요? 왜 또 다들 말이 없지? 무건 수행하는 시간인가 지금? 무건 수행. 자, 한 명씩 얘기해봐요. 자, 이쪽 라인에서 한 명 얘기하고 이쪽 라인에서 한 명만 얘기해봅시다. 아무나 얘기해봐요. 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정수, 실수. 혹시 정수랑 실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이제 우리 숫자 체계가 보면은 0이 있고요. 0이 있고, 이게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죠. 뭐 1, 2, 3, 4 이런 거는 양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수점 없이 딱딱 떨어지는 거는 또 이제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0, 자연수, 음수, 양수를 또 자연수라고 하죠. 얘들이 이제 정수에 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0 이렇게 붙는 거, 이거를 실수라고 해요. 리얼 넘버, 실제 숫자. 실수가 이제 더 큰 이제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친구들은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안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요즘 친구들은 집합이랑 행렬을 안 배웠대요. 수학 때. 네. 근데 집합 행렬을 배웠냐 안 배웠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네.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정수 실수 다 설명했어요.
정수는 소수점 없이 딱 떨어지는 수이고 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 0 이렇게 있는 건데 왜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연산을 할까요? 왜? 그냥 하면 안 되나? 아까 자바스크립트처럼 그냥 좀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나? 데이터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되는 그 킬로바이트나 뭐 그런 용량이 달라지고. 음, 야, 공부를 좀 했었어가지고, 네. 약간 이제 스포일러를 좀 했네요. 아마 이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답을 아는데 조용히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용량이 달라요. 용량이. 그러니까 용량을 보여드리자면 요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네. 자, 여기 이 바이트라는 용량이 있는데요. 우리 뭐 이제 뭐 센티미터나 뭐 킬로미터 이런 것처럼 이런 바이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바이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 바이트 단위로 봤을 때 문자 A, B, C, D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1바이트를 차지하고요. 정수 같은 경우는 얘들이 다 정수인데요. 얘들이 다 정수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만 뭐 3만 대부터 시작해서 얘는 뭐 21억 대 얘는 뭐 이제 더 큰 숫자죠.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의 정수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바이트 크기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에 대해서도 이 바이트 크기가 달라요. 바이트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럼 구분을 해줬냐? 왜 이렇게 용량을 구분을 했냐면요. 옛날에 컴퓨터는 그 컴퓨터 용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메모장에다가 안녕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그 안녕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 옛날에는 핵미사일이나 그런 미사일들 있잖아요. 그 미사일의 탄도를 계산했대요. 우리가 이제 안녕 이런 걸로. 음.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안녕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메가바이트 가지고 뭘 계산하죠? 어떤 거를 계산해요? 옛날에는 안녕이라는 두 글자 가지고 그 핵미사일 탄도도 계산했는데 요새는 그 몇백 메가 단위로 어떤 거를 계산할까요? 네, 뭐 이런 거를 계산합니다. 요새는 어떤 걸 계산하냐? 다들 요거 아시죠? 요새는 이제 뭐 그 몇백 메가 단위로 그 새를 어떻게 날려서 돼지를 얼마나 맞추느냐 뭐 이런 걸 계산하죠. 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컴퓨터의 용량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계산하는 그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됐어요. 이게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뭐 정수라면 한 요만큼만 차지하고 뭐 실수라면은 한 이만큼 차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얼만큼 차지할지를 미리미리 딱딱딱 정해놔야지 이 메모리를 관리하기가 용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방송사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방에 이제 뭐 물건을 어떤 거를 넣고 빼고 할 때 그 물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뭐 그 방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약간 용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량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거냐면 그 제 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거 뭐라 지 이거를 서랍이라고 하나 책상이라고 하나 테드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제 방에. 근데 여기에 이제 50인치 모니터를 놨습니다. 근데 크기를 제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 갖다 놓으니까 얘가 되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50인치 모니터니까 좀 비쌌겠죠. 한 1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근데 청소하다가 이거 산지 한 일주일인가 2주 됐는데 청소하다가 어깨로 툭 친 거예요.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뭐야 10개월 동안 쓰지도 못하고 돈만 계속 냈던 네, 그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죠. 내가 애초에 이 책상 이 공간의 크기를 미리 계산을 했더라면 이 공간의 크기를 미리 계산했다면 50인치 모니터를 안 샀겠죠. 50인치 모니터 안 사고 뭐 한 30인치라든지 뭐 한 적당한 인치의 모니터를 사서 지금도 쓰고 있었겠지. 10개월 동안 돈도 내고. 물론 10개월 동안 내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50인치 사놓고서 한 일주일인가 2주 만에 깨먹고 돈은 10개월 동안 내고. 네. 그리고 이제 당근에 10,000원에 팔았어요. 그 부품값 또 안 나오는 그 가격에 팔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 정수 등등등을 구분을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의 내용을 어떻게 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 캐릭터라는 친구는 문자형이다. 정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트가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는 요 더블이라는 걸 많이 쓴다. 뭐 얘는 8바이트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뭐 이게 뭐 8바이트인지 4바이트인지 뭐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뭐 더블은 뭐 실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정수랑 실수를 그냥 구분해 준다.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정수랑 실수를 구분해 주고 있고 뭐 주로 쓰는 거는 뭐 인트,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갸우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캐릭터 인트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걸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몇 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직 덜 깔렸기 때문에 데브시 뿔뿔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다시는 안 켜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한번 실행해 봅시다. 데브시 뿔뿔 실행하시고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콘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여기 C 뭐 기본 언어로 설정 체크하고 뭐 프로젝트명 적당히 지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뭐 저장하고 뭐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다 하는데 뭐 그냥 바꿔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새로 쓸 거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뭐 프린트 f %d, %f 역/n 하고 컴마 한 다음에 뭐 10 나누기 3, 뭐 10.0 나누기 3 끝에 세미콜론 붙이고 그 다음에 F12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지만 뭐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 따라서 작성하시고 출력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거 두 개는 슬래시예요, 슬래시. 근데 얘는 슬래시가 아닙니다. 우리 그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있는 요거, 요거예요, 요거. 한번 실행해서 출력해 보시고요. 혹시 안 되는 게 있거나 뭐 따라오지 못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거는 계산기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수나 실수, 연산 처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것들을 쭉 다 해봤는데 이제 정수와 실수의 특징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나눗셈이라서 나눗셈만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D가 뭔지 이 %F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텐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 바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바이트. 이 컴퓨터는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트랑 바이트라는 단위를 써요. 네, 컴퓨터는 비트랑 바이트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트라는 거는 0 아니면 1이라는 값을 갖는 한 자리 데이터예요. 그리고 바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8비트를 1바이트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컴퓨터라는 거는 계산기에서 유래가 됐고 계산을 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0 아니면 1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로 딱딱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0 아니면 1로 딱딱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의 반대가 뭐예요? 몰라요? 알아요? 디지털의 반대 뭐예요?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그래서 이 아날로그 세계에 있는 이 연속된 데이터를 0 아니면 1로 딱딱 끊어가지고 디지털 단위로 처리하는 게 비트예요. 그리고 이 비트를 8개를 모은 게 바이트이고요. 그래서 이 바이트를 이용해서 바이트가 하나면은 요 문자를 처리할 수 있고 문자. 이 바이트가 뭐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이제 또 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롱은 뭐 4돼 있는데 여기 롱 말고 롱롱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걔는 8개의 바이트를 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처리할 수 있는 또 정수의 양도 다르고 실수의 양도 다릅니다. 양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의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단위는 비트랑 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비트랑 바이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트랑 바이트로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비트, 바이트, 이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 이런 개념들을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쳐가듯이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의 처리 단위가 뭐 4바이트다, 8바이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릴 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하시면 돼요. 정보 처리 기사 앞부분에 좀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뭐 나는 뭐 이제 그 뭐 전문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산업기사 공부하시고 나는 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제 기능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이제 일단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우리가 자격증반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진수라는 거는 0과 1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0부터 7까지 8개의 숫자로 숫자를 표현해요. 얘 같은 경우는 총 16개의 문자로 숫자를 표현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죠. 0부터 9로 숫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255라는 이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FF가 됩니다. FF가 돼요. 왜냐면은 이 16진수라는 거는 0부터 9 그리고 A부터 F까지로 숫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뭐 A는 10, B는 11, 뭐 C는 12, 뭐 D는 13, 뭐 E는 14, F는 1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FF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얘가 이제 뭐 16의 뭐 0승 곱하기 15. 얘 같은 경우는 뭐 16의 1승 뭐 곱하기 15. 이렇게 더해가지고 255가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이 다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단위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정수 같은 경우는 주로 4바이트를 차지하고 실수 같은 경우는 주로 8바이트를 차지한다.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좀 하고요. 1교시는.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좀 쉬면서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